별의 진화와 에너지원 두 번째 주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좀 쉬워요. 여기는 여기는 쉬워. 18쪽에 별의 진화 이렇게 있는데 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일생을 쭉 그림으로 표시한 거야. 이 그림에다 필기를 따라갈게. 요 그림. 근데 이게 고1 때 나와요. 그죠? 통합과학인가? 고1 때 나오지. 그래서 거의 다 알고 있는데 가스가 중력 수축하면서 별이 탄생해. 이게 주계열성이야.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죽을 때쯤 되면 거성됐다가 백색외성으로 죽어요. 이게 태양이죠. 근데 태양보다 큰 별은 초거성 됐다가 초신성 폭발하면서 중성자별이나 블랙홀로 죽어요. 결론은 다 알고 있어. 그 내용 똑같이 반복돼요. 고1 때 했던 거. 근데 고1 때 했던 거에서 추가되는 내용이 뭐냐면 암기사항이 몇 개가 추가가 돼. 암기사항이. 그래서 하나씩 가볼게요. 교재를 따라갈 겁니다. 18쪽에. 별의 탄생 봐봐. 별 탄생. 그래서 별 탄생에 성운의 중력 수축으로 탄생한다 이렇게 돼 있죠. 성운이 중력 수축하면 온도가 어떻게 돼? 온도가 상승합니다. 온도가 상승해서 주계열성에 도달합니다. 근데 에너지원의 중력 수축 에너지 돼 있죠. 거기다 밑줄을 그어주세요. 중력 수축 에너지. 그리고 그림에다가 필기를 하겠습니다. 요겁니다. 요거. 가스가 주계열성이 되는 요 과정에서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중력 수축. 중력 수축이 벌어져. 그래서 주계열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주계열성이 되는 거야. 근데 주계열성의 정의가 뭔가 거기다 밑줄을 긋습니다. 밑에 주계열성 땡땡 중심부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별. 주계열의 제일 중요한 특징 1번 수소핵융합 반응이 있어야 돼. 수소핵융합 반응이 있어야 돼. 근데 이 수소핵융합 반응은 쉽게 안 일어나. 왜냐면 수소핵이랑 수소핵을 합쳐야 되는데 수소핵 융합이잖아. 수소핵 합쳐야 되는데 수소핵은 플러스란 말이야. 양성자 1번 양성자 하나잖아. 수소가 원자 번호 1번이고 수소핵이라는 건 양성자를 의미합니다. 양성자랑 양성자를 더하려면 플러스랑 플러스를 더해야 돼. 잘 안 더해져. 온도가 진짜 높아야지만 얘네들이 붙습니다. 온도가 진짜 높아야 지들끼리 막 운동하다가 팍 붙는단 말이야. 근데 그 온도 값을 외워줘야 되는데 여기다 씁니다. 10에 7제곱 켈빈에 도달해야 돼. 1000만 켈빈. 1000만 켈빈이 되어야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그래야 주계열성이 됩니다. 오케이. 정리. 여기까지 정리. 가스가 중력 수축해 온도가 점점 올라가. 그러다가 이 중앙 있죠. 이 중앙. 가운데. 이 가운데가 10의 7제곱 켈빈이 되면 넘어가면 여기서 수소핵을 막 융합시키면서 에너지를 생산해. 그래서 주계열성이라고 부르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에너지원이 수소핵융합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동그라미 3번에 정역학 평형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너무 중요한데 이제 여기를 그림 봐야 돼. 얘들아 그림 봐야 돼. 칠판 봐봐. 지금 별이 중력으로 수축해. 이렇게 중력 수축. 노란색이 중력이야. 막 수축해서 온도가 올라가서 10의 7제곱 켈빈이 딱 돼. 그럼 여기 한가운데에서 에너지를 만들어. 에너지를 막 만드니까 여기서 에너지 만드니까 팽창하려고 해. 이 파란색 팽창하려는 힘도 생겨. 이제는 중력만 있는 게 아니라 팽창하려는 힘도 생겨. 이걸 팽창력 또는 기체압력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체압. 이게 비슷해져. 크기가 비슷해져. 그러면 별의 사이즈가 안정적으로 거의 유지가 돼. 일정하진 않지만 비슷해요. 별의 사이즈가. 이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정역학 평형 상태라고 합니다. 정역학 평형 상태라고 합니다. 됐죠? 중력이랑 팽창하려는 힘이 밸런스를 이룬다. 그래서 크기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안정적인 단계니까 일생의 대부분을 삽니다. 별 일생의 한 90% 산다고 보면 됩니다. 인간으로 치면 한 90살까지 이 상태로 살아. 거의 다 배웠다. 90% 배웠다. 그치? 이제 죽을 때 어떻게 죽는지만 배우면 돼. 질문 있는 사람 여기까지. 됐죠? 근데 18쪽에 맨 밑에 봐봐. 맨 밑에. 이거는 그냥 추가 내용인데 곁가지 내용인데 필기 안 하셔도 돼. 그 그림만 보면 돼. 참고. 18쪽 맨 밑에 주계열성 내부 구조가 두 가지 그림이 있어. 왼쪽 그림 태양.
태양 질량의 1.5배 이하니까 이건 태양이야. 왼쪽 그림이 태양이야. 태양 내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가운데 핵이 있고요. 핵이 있고 태양 표면에서 부글부글 끓어. 이렇게 대류가 일어나. 대류. 태양은 표면에서 대류가 일어나. 다큐멘터리 많이 봤죠? 그죠? 태양 표면이 막 부글부글 끓고 있잖아. 대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핵에서 에너지 생산되고 이게 빛의 형태로, 복사의 형태로 표면으로 전달된 다음에 표면에서 대류가 일어나요. 이게 태양의 특징이야. 그래서 거기에 대류층이 표면에 있다는 거에 동그라미 쳐줘도 돼요. 왼쪽 그림에서는 대류층이 표면에 있어요. 동그라미. 그런데 오른쪽 그림 보면 태양보다 큰 별이에요. 태양보다 큰 별. 태양보다 큰 별에서는 핵의 사이즈도 커. 핵의 사이즈가 크다 보면 핵 내부에서도 온도 차이가 생겨. 이렇게 온도 차이가 생기면 부글부글 끓게 됩니다. 온도 차이가 심하게 되면 대류가 활발해져. 주전자를 밑에서 끓이면 막 부글부글 끓잖아. 그것처럼 똑같아. 온도 차이가 심해지면 이렇게 대류가 생겨. 그래서 대류가 한가운데에서 생겨요. 대류핵이 생깁니다. 여기서 생긴 에너지가 표면까지는 빛의 형태로 전달돼. 아, 대류가 일어나는 지점이 달라. 태양 정도로 작은 별은 표면에서 대류가 일어나지만 태양보다 훨씬 큰 별은 핵에서 대류가 일어납니다. 대류가 일어나는 위치가 달라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만 할 수 있으면 되냐면 그림 보고 누가 질량 큰지만 비교할 수 있으면 돼. 누가 태양이에요? 아, 이거요. 고를 수 있으면 돼. 이건 태양보다 질량이 큰가요? 아, 맞아요. 이것만 할 수 있으면 돼. 쉽죠? 넘어갑니다. 지운다. 대류 나타나는 위치에만 표시하는 거야. 주계열 이후 단계. 필기하지 마세요. 이제 이거는 필기 안 하셔도 돼. 주계열 이후. 요거 거성 가는 거 요거.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주계열성이야. 주계열성의 상황을 잠깐 볼게요. 주계열성은 핵이 이렇게 있는데 핵에서만 에너지를 생산해. 이걸 수소핵 융합 에너지라 그래. 수소핵 융합 에너지. 그런데 뒷페이지에 나오겠지만 수소핵 융합 에너지 여기 반응식을 잠깐 써볼게. 이건 안 써도 됩니다. 뒤에 나와요. 수소핵 4개를 합쳐서 헬륨을 만들면서 에너지를 생산해요. 이걸 수소핵 융합 반응이라 그래. 이 에너지로 별이 살아가는 거야. 수소 4개를 합쳐서 헬륨을 만듭니다. 근데 이 반응이 어디에서만 일어나냐면 여기에서만 일어나요. 한가운데. 그러니까 가운데에서 수소를 헬륨으로 바꾸면서 열심히 일을 해요. 바깥쪽에서는 일해요, 안 해요? 일 안 해요. 구경해요. 수소가 헬륨으로 안 바뀌어. 그러니까 이 별에서 어디만 일하냐면 여기서만 일해요. 얘만 일해요. 어디서 많이 본 거지. 조별과제죠. 조별과제. 그지? 조별과제 하면 어떻게 돼? 조장만 일하잖아. 많이 경험해봤지. 수행평가 했잖아. 그죠? 수행평가 해가지고 4명이 이렇게 4명이 한 조야 얘들아. 그러면 누가 일해? 조장만 일하죠. 여기는 구경하고 있고. 그지? 똑같아. 이게 한 조야. 조별과제야. 얘만 일해. 조장만 일해. 얘네들 구경해. 여기까지 됐지? 근데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어? 혼자 하다가 빡쳐가지고 탈주하는 경우 있잖아. 그지? 현욱이 탈주했었나? 안 했어? 현욱이 조장했어? 아, 조장했어? 저런. 대학교에서도 조별과제 하는데 혼자 막 열심히 하다가 그 수강 취소하는 사태가 생겨요. 수강 취소. 탈주해요. 이렇게. 탈주. 얘 똑같아. 이게 시간이 지나잖아? 조장이 열심히 일해. 그럼 조장이 탈주하게 돼요. 별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더 이상 주계열성이 아니게 되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이 순간이야. 더 이상 수소가 없어. 수소를 합쳐서 헬륨을 만들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에너지를 생산해야 되는데 수소가 더 이상 없고 헬륨밖에 없는 거야. 이게 조장이 죽은 거야. 조장 탈주. 빰. 그럼 어떻게 돼? 한거마. 대학 가가지고 조별과제 하다가 조장 탈주하면 어떻게 할 거야? 같이 아, 같이 탈주? 잘했다. 그게 맞아. 근데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조장이 탈주하면 누군가가 해요. 부조장이 이래요.
부조장이 이래요. 부조장이.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 별에서는 그 부조장이 누구냐면 얘야 얘. 여기. 그나마 가까운 애. 그나마 온도 높았던 애. 얘. 얘가 일하기 시작해요. 원래는 얘만 열심히 일했어. 얘가 10의 7제곱 켈빈이 넘어갔었거든. 1000만 켈빈. 근데 여기선 더 이상 에너지 생산이 안 돼. 탈주했어. 죽었어. 조장 죽었어. 얘 더 이상 일 안 해? 주변이 일해. 부조장이 일해. 주변에 있는 수소가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수소 껍질. 수소 껍질. 이거 껍질이잖아. 껍질. 핵이 아니라 껍질. 수소 껍질이 열심히 일한다. 연소. 연료 태워가지고 일한다. 에너지 생산한다. 핵융합 반응을 연소 반응이라고도 표현해. 수소 껍질 연소. 그래서 가운데 있는 핵은 더 이상 에너지 생산이 안 되니까 핵은 수축만 하고요. 핵은 수축하고 껍질에서 열심히 일해. 그래서 이 시스템이 팽창하기 시작합니다. 팽창. 이렇게. 팽창해요. 원래는 한가운데에서 에너지 생산하면 중력이랑 팽창하려는 힘이 밸런스를 이뤘는데 이번에는 바깥쪽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니까 팽창력이 더 세. 그래서 별이 팽창해. 근데 팽창하다 보면 연력학 1법칙에 따라서 시스템이 온도가 떨어져요.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일했어. 이렇게. 자기 크기를 늘렸어. 부피를 이렇게. 그러면은 에너지를 소모했으니까 온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표면이 적색으로 보여요. 적색으로. 표면 온도가 떨어져. 그래서 적색 거성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지금 2분 동안 한 설명을 2초 요약 여기다 씁니다. 왜 커져요? 수소 껍질 연소해서. 써주세요. 수소 껍질 연소해서. 부조장이 이래서 커지는 거야. 조장이 열심히 일하면 안정적이야. 근데 조장이 죽었어. 조장 탈주했어. 그럼 부조장이 일하잖아. 어쩔 수 없이. 불안정한 거야. 그래서 커져요. 한검이 잘 배웠네. 조장이 탈주하면 같이 수강 취소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내가 부조장을 맡게 되는 경우가 있어. 그지? 근데 내가 조장을 맡았다. 그 순간 바로 탈주해야 돼. 그지? 바로 탈주해야 돼. 도와주지 않을까? 희망 가지면 안 돼. 바로 탈주. 알죠? 3월에 대학 가잖아. 너네 2년 뒤에 대학 가지. 그지? 대학 가가지고 막 부푼 꿈을 안고 수강 딱 해. 뭐 건축학개론 이런 거 딱 들어. 조별과제 만들어준단 말이야. 조장 딱 되잖아. 바로 탈주. 다음 학기 들으면 돼. 그지? 바로 탈주해. 좋아. 제일 중요한 내용이 지나갔습니다. 방금. 요거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잠깐 알려줄게. 요거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가운데 헬륨이 막 수축하잖아. 그러면 헬륨을 또 융합시킬 수 있어. 헬륨을. 수소를 결합시키면 헬륨이 되는데 헬륨을 결합시키면 가운데 탄소가 생깁니다. 탄소가 생기고 바깥쪽 물질들이 이렇게 커지다가 이렇게 주변에 흩뿌려져요. 이렇게. 요걸 행성상 성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 보시면 가운데 핵이 남고요. 요 핵을 백색 외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이렇게 가스들이 이렇게 분포해요. 이걸 행성상 성운. 별 주변에 있는 거 행성 같다. 모양이. 행성상 성운이라고 합니다. 이 백색 외성 한가운데 있는 백색 외성은 주로 탄소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요. 탄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탄소. 여기까지 필기해 주시면 됩니다. 방금 한 게 태양의 최후예요. 태양의 최후야. 태양은 이렇게 죽어. 태양의 수명은 100억 년이고요. 태양은 100억 년 살 수 있어. 태양은 현재 50억 년 살았습니다. 절반 살았어요. 조금 있으면 태양은 죽어요. 50억 년 지나면 태양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돼요. 그죠? 그리고 태양은 그 이후에 백색의 성이 돼서 죽을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지? 좋아. 근데 지금 여기다 필기를 할 겁니다. 필기. 맨 앞에다 필기해요. 이게 지금 태양 케이스라고 했는데 정확한 질량 값은 태양 질량의 8배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됩니다. 이 표기를 아셔야 돼요. 요걸 태양이라고 표기합니다. 이게 약속이야. 이게 태양이란 뜻이야. 요거. 요 표기가 태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별의 질량이 태양 질량의 8배보다 작으면 이렇게 죽어요. 백색의 성으로 죽어요. 8배보다 작으면. 그런데 밑에 거. 별의 질량이 태양 질량의 8배보다 크잖아? 8배보다 크면 백색의 성으로 죽는 게 아니라
백색이성으로 죽는 게 아니라 질량이 너무 크다 보니까 중력이 너무 세. 중력이 너무 세서 태양은 탄소까지가 한계인데 태양은 탄소까지밖에 못 만드는데 계속 중력 수축해서 탄소를 결합시킬 수 있어. 탄소를 결합시키면 산소가 생기고 산소를 결합시키면 뭐 네온 생기고 규소 생기고 계속 생깁니다. 새로운 원소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태양보다 크다면 이렇게 돼요. 가운데 핵이 생겨요. 핵이 생기고 양파 껍질처럼 이렇게 여러분들 교재에 있죠? 이렇게 돼요. 이렇게 바깥쪽에 수소 있고요. 계속 중력 수축하면서 가운데에서 새로운 원소를 계속 융합해. 그래서 요게 초거성 상태고 이걸 초거성이라고 하고 이 한가운데에 뭐가 있냐면 철핵이 있어요. 철핵이 생깁니다. 철까지 생겨요. 그래서 별 내부에서 자연적으로 생길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철입니다. 근데 이게 되게 불안정한 상태여서 이 상황에서 별이 터지면서 죽습니다. 이때 에너지 방출량이 너무 커서 엄청 밝게 보여. 이걸 초신성 폭발이라 그래. 그래서 옛날에 별 태어나는 줄 알았어 사람들이. 그래서 초신성 이렇게 했는데 사실 별 죽는 거야. 초신성 폭발 빵. 근데 이때 초신성 폭발할 때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필기해 주세요.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이때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 있는 핵은 중성자별 또는 블랙홀이 돼서 죽습니다.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이 되어서 죽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누는 기준값은 중성자별은 태양 질량의 8배보다는 크지만 25배보다는 작을 때, 이럴 때 중성자별로 죽고요. 블랙홀은 태양 질량의 25배보다 크면 블랙홀로 죽습니다. 자잘한 암기가 좀 있죠, 숫자들이. 제일 중요한 숫자는 이겁니다. 10의 7제곱 1000만 켈빈. 이건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8배 기준으로 나뉜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좋아요. 여러분들의 몸속에도 지금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있죠. 이 지구에도 많잖아. 철보다 무거운 원소, 방사성 원소들, 우라늄 같은 거. 질량수가 200 얼마 이렇게 235 막 이런단 말이야. 엄청 무겁단 말이야. 그럼 방사능 원소들, 방사성 원소들 우리 몸에도 있죠. 방사성 원소는 우리 몸에도 있어. 방사성 원소가 뭐 나쁜 게 아니야, 그지? 방사성 수치가 높으면 안 좋지만, 그지? 다 있다. 우리 몸에도 방사능 원소들이 다 있단 말이야. 방사성 원소들이. 그럼 엄청 무거운 원소들은, 그런 애들은 별이 죽을 때 탄생합니다. 죽을 때, 그죠? 그래서 별이 죽었을 때 그 초신성 폭발하면서 별이 죽은 잔해가 우리 몸에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지? 이 교실에도 엄청 많죠. 철보다 무거운 모든 원소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기율표가 철보다 무거운 원소 엄청 많잖아. 그 모든 원소는 별이 죽을 때 생긴 겁니다. 좋아. 서머리. 한거미가 좀 졸았으니까 1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1분 요약. 필기를 해주세요. 필기. 서머리. 이 서머리를 한다는 건 뭐냐면 머릿속에 이렇게 저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머릿속에 H철도의 형태로. H철도가 있어요. 여기가 표면 온도, 여기가 광도, 이렇게. 그리고 주기열 라인이 있습니다. 주기열성. 이제 태양이 태어나는 걸 그릴 거야. 태양이 태어나는 과정. 근데 지금 그림 보시면 그림은 이 상태야. 여기 가스에서 태양 태어날 때 이때. 그럼 중력 수축하면서 이제 온도가 올라갈 거 아니야. 이렇게 중력 수축할 거 아니야. 온도가 올라가겠죠. 이 온도가 올라가는 과정이 H열도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가스가 중력 수축하면서 온도가 올라갑니다. 이렇게요. 다시 한번. 이게 성운이야. 성운의 상태야. 성운은 온도가 매우 낮아요. 근데 중력적으로 수축해요. 그러다 보면 온도가 올라가서 주기열성이 탄생합니다. 이게 첫 번째 케이스. 질량이 태양 질량의 8배보다 작을 때. 이때. 그래서 주기열성이 됩니다. 이렇게요. 이때 화살표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는 어떤 과정이 주요 에너지로 작용하냐면 중력 수축.
중력적으로 수축해서 온도가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주계열이 딱 도달합니다. 이때 온도가 몇 도라고? 온도 몇 도예요? 1000만 켈빈. 10의 7제곱 켈빈. 여기서는 어떻게 살아가? 수소 핵융합으로 살아가죠. 수소 핵융합. 근데 주계열성을 이제 떠나. 죽을 때가 됐어. 왜 주계열을 떠나요? 주계열 떠나는 조건이 뭐예요? 왜 더 이상 주계열이 아니야? 조별 과제에서 조장이 죽어서. 이 별에서는 수소를 다 써서. 수소를 다 쓰면 이제 떠나는 거야. 주계열이 아닌 거야. 그럼 어디로 가? 거성으로 가죠. 왜 커져요? 왜 커진다 그랬어? 수소 껍질 연소하니까. 왜 커져? 수소 껍질 연소하니까. 수소 껍질 연소하니까 거성이 되는 거야. 그러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돼? 한가운데 있는 핵만 남고 핵은 백색의성으로 죽는 거죠. 바깥쪽에 행성상성은 흩뿌려지면서 죽습니다. 이게 태양의 최후. 여기까지 됐지? 지금 내가 얘기한 이 메모리 링크들이 다 시험에 나와요. 이걸 다 이해했어야 돼. 다시 한번. 여기서 이렇게 갈 때 왜 온도 올라간다고? 중력 수축하니까 온도 올라가. 여기선 살아갈 때 무슨 에너지로 살아가? 수소 핵융합 에너지. 온도는 몇 도? 1000만 켈빈 필요해. 근데 왜 주계열을 떠나? 수소를 다 써서. 근데 왜 커져? 수소 껍질 연소하니까. 됐죠? 첫 번째 케이스였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질량이 8배보다 클 때. 큰 별. 큰 별은 중력 수축해서 커다란 주계열성이 됩니다. 커다란 주계열성이 되어요. 근데 이때 차이가 있어. 시험에 많이 나오는 차이. 봐봐. 작은 별이랑 큰 별 중에 누가 중력 수축 속도가 빠르냐면 큰 별이 훨씬 빨라. 중력이 세니까. 그래서 지금 이 화살표 길이로 보고 판단하면 안 돼. 이건 짧고 이건 기네. 근데 속도는 얘가 훨씬 빨라. 빠르게 수축해 얘는. 빠르게 수축하고 얘는 천천히 수축해. 질량이 크면 클수록 모든 진화 과정이 빠르게 진행돼요. 빠르게 중력 수축해서 큰 주계열성이 됩니다. 이때 수명이 어때요? 매우 짧아요. 매우 짧게 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초거성이 돼. 초거성. 이렇게. 그 다음 어떻게 돼? 초신성 폭발. 빵. 그리고 중성자별 또는 블랙홀로 죽는데 그건 H열도에 표현하지 않아. 오케이. 필기해 주세요. 그래서 저 왼쪽에 있는 그림이랑 오른쪽에 있는 H열도랑 같이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됐어? 됐어. 한 페이지 남았습니다. 한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이거 지운다. 이거 지운다. 마지막 에너지원이 있습니다. 에너지원. 별의 에너지원. 이게 이제 별이 살아가는데 어떤 에너지로 살아가냐 요건데, 첫 번째 보면 원시별의 에너지원 있죠. 여기서 원시별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제 여기 봐봐. 이게 가스야. 가스. 성운. 가스 덩어리. 가스 덩어리가 중력 수축해서 별이 돼. 근데 원래는 가스가 중력 수축하다 보면 이렇게 구체를 이룰 거 아니야. 근데 아직 주계열성은 아니야. 구형은 이뤘는데 아직 덜 수축해서 이 상태를 원시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과정을 그냥 원시별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서 수축하는 과정. 요 과정을 원시별. 그럼 여기서 계속 원시별이 중력 수축하면서 온도를 끌어올려서 수소 핵융합 할 수 있는 온도까지 도달할 때, 이게 주계열성이잖아. 그럼 요 과정에서는 중력 수축 에너지가 메인 에너지죠. 그래서 원시별에서는 중력 수축 에너지로 온도를 끌어올린다라는 뜻입니다. 쉽죠? 원시별은 중력 수축 에너지가 메인 에너지. 밑에가 중요합니다. 밑에. 주계열성이 시험에 나오는데 원시별은 잘 안 나와요. 주계열성의 에너지원이 수소 핵융합 에너지입니다.
이 수소 핵융합은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니라 1000만 켈빈이 넘어가야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켈빈의 밑줄을 그어주시고 1000만 켈빈, 이게 10의 7제곱 켈빈입니다. 이 정도 온도가 되어야 수소핵을 융합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학식을 쓸 겁니다. 화학식 써주세요. 여기다가 수소 핵융합 반응식은 이렇게 돼. 수소 4개를 합쳐서 헬륨을 하나 만들고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이렇게요. 이게 수소 핵융합식이야. 수소 4개를 합쳐서 헬륨 하나 만들면서 에너지 생산해요. 이때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이 에너지량을 계산했습니다. 근데 계산할 때 아니 신기한 게 있는 거야. 수소 4개를 더해가지고 헬륨을 만드는데 질량이 달라. 수소 4개 질량이랑 헬륨 질량이랑 같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1000원짜리 4개 더했어. 1000원짜리 4개 더하면 1000원짜리 지폐 4개 더했어. 얼마 돼야 돼 이거? 4000원 돼야 되잖아. 근데 1000원짜리 지폐 4개 받았는데 3900원 된 거야. 3900원. 100원 어디 갔어? 100원. 수수료. 그죠? 그 수수료가 에너지가 돼서 나오는 거야. 질량이 사라져. 수소 질량 4개 더했는데 헬륨 딱 만들어지면서 질량이 없어져. 없어진 질량만큼이 에너지가 돼서 방출됐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량을 계산했는데 이 에너지량은 사라진 질량에 비례해. 사라진 질량에 광속을 2번 곱한 값만큼이 에너지가 되어서 방출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아인슈타인의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입니다. 사라진 질량이 곧 에너지가 돼서 별이 살아가는 데 쓰인다. 수소가 합쳐지는 과정에서 질량이 사라지고 그 사라진 질량이 에너지가 되어서 방출이 되고 있었다. 그래서 이 델타 M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델타 M 질량 결손, 사라진 질량, 질량 결손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MC 스퀘어, 방출되는 에너지는 사라진 질량의 광속 2번 곱한 값만큼이 에너지가 돼서 방출된다. 근데 저걸 계산하는 문제가 나와요. 내신에. 수능에는 나온 적이 없어. 근데 내신에 세화고 서울고 확률 높지. 서울고 올해 난이도 미쳤잖아. 이걸 내는 학교들이 있어. 근데 이제 여름방학 때 이것까지 하면은 지구과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생겨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는 이렇게 복잡한 계산은 안 할 거야. 일단 이런 공식이 있다는 것만 할 거고 나중에 천천히 이거 계산하는 것도 한번 해볼 겁니다. 교과서에는 있어요. 그래서 이거 계산은 여름방학 때는 안 할 거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 생산한다. 근데 밑에 잠깐 그림이 있는데 이 두 개의 그림 차이만 이해하시면 오늘 내용이 끝납니다. 이 두 개의 그림은 뭐냐면 왼쪽은 PP 반응, 오른쪽은 CNO 반응입니다. 이건 수소 핵융합을 하는 방식인데 지금 수소가 4개가 결합하잖아. 수소 핵융합 반응식이 2가지 방식이 있어. 수소를 결합하는 방식이 2개가 있는 거야. 지금 왼쪽 거랑 오른쪽 게 있는데 예를 들어 지금 여러분들이 지구과학 점수를 올리기 위해 여름방학 때 와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구과학 점수를 올리는 방식이 2개가 있어. 자습과 학원 수업 수강이야. 현준아, 자습이 중요해? 학원 수업이 중요해? 자습이 중요해? 학원 수업은 중요하지 않아? 둘 다 중요해. 그치? 둘 다 중요해. 이게 정답이야. 둘 다 중요해. 점수 올리려면 둘 다 중요해. 자습도 중요하고 학원 수업도 중요해. 에너지를 생산하려면 자습도 있고 학원 수업도 있는 거야. 왼쪽 게 자습이고요. 오른쪽 게 학원 수업이에요. 근데 에너지 생산할 때 수소를 결합시켜서 에너지 생산하잖아. 왼쪽 거 자습 봐봐. 수소끼리만 열심히 일하는 거야. 이게 양성자 반응. 수소 핵이 양성자거든. 양성자 이꼴 수소 핵이에요. 그래서 수소끼리 열심히 일해. 그래서 그림 잠깐 보시면 여기 수소랑 수소가 결합해. 수소 결합? 그럼 바로 헬륨 되는 게 아니야. 중수소가 돼. 이거 화학 1에 나온다며. 수소 결합해서 중수소. 여기에 수소가 결합해서 헬륨이 됩니다. 근데 이건 아직 완전한 헬륨이 아니야. 질량수가 3이거든. 입자가 3개잖아. 질량수 4가 완전한 헬륨인데, 그지? 그 다음에 이쪽에도 수소, 중수소, 여기다 수소 또 결합해. 그래서 헬륨 결합해서 완전한 헬륨 되면서 수소 2개가 튀어나와. 그래서 화학식을 쓰면 이렇게 됩니다. PP 반응은 6개의 수소 결합해서 헬륨 하나 만들면서 수소 2개가 나와. 그러면서 에너지 생겨. 이게 PP 반응이야. 효율이 좋아 안 좋아?
효율 좋아 안 좋아? 안 좋죠. 안 좋죠. 헬륨 하나 만드는데 4개만 있었으면 됐잖아. 근데 몇 개 필요해? 6개 필요해. 자습이니까 효율이 안 좋은 거야. 자습이니까. 하나 만드는데 6개나 필요하다고. 원래 4개만 있으면 되는데. 그지? 이게 PP 반응이야. 수소끼리만 열심히 일하는 거야. 그리고 거기 밑에 쓰세요. 작은 별에서 우세해. 별이 작으면 자습을 더 많이 해. 자습이 더 우세한 거야. 근데 오른쪽 게 학원 수업이야. 수소가 결합해야 되는데 다른 애들이 도와줘. 누가 도와주냐면 탄소, 질소, 산소 CNO. 그래서 이거 CNO 반응, CNO 순환 반응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면 화학 과목이 아니니까 화학식을 안 외우셔도 돼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 탄소가 있어. 근데 여기 수소가 들어가. 탄소, 수소 결합하면서 질소가 돼요. 화학식이 엄청 복잡해. 근데 이 반응식에 수소가 4개가 들어가고요. 이렇게 4개. 헬륨이 튀어나옵니다. 그러면서 탄소, 질소, 산소가 계속 순환해. 얘네들은 안 변해, 양이. 도와주기만 하는 거야. 학원 선생님들 여러분들 입학했어. 학원 선생님들 계속 있잖아. 한석원 선생님 아직도 계시잖아. 그치? 한석원 선생님 알아? 내가 고3 때 한석원 선생님 수업 들었거든. 10년도 더 됐어. 몇 년 전이야? 14년 전? 뭐 그렇게 됐어. 그치? 아직도 수업하시잖아. 한석원 선생님들. 그치? 한석원 선생님, 뭐 윤도영 선생님 아직도 계시잖아. 그치? 예. 학원 선생님 안 바뀌어. 계속 있어. 수소 4개 들어가서 헬륨 나와. 요거를 CNO 순환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걸 화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촉매라고 합니다. CNO 얘네들이 촉매 역할을 해. 도와주기만 하는 거야. 반응을 도와줘. 수소끼리 열심히 결합할 수 있도록 도와줘. 요게 CNO 순환 반응. 옆에다 필기하세요. 큰 별에서 우세. 큰 별에서 우세. 큰 별에서 우세. 잘하네. 시간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 심화. 필기. 너무 어려워서 뺐지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20쪽 그 구석탱에다가 필기하세요. 20쪽에 옆에다가. X축이 별의 중심 온도, Y축이 에너지 생성량. 별의 중심 온도가 1000만 켈빈이 넘어가면 수소핵융합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어. 근데 수소핵융합 반응 방법이 2개가 있어. 수소핵을 합치는 방식이. 자습이 있고 학원 수업이 있었어. 그 효율이 어떻게 되냐는 거야. 그래프를 그리면 이게 pp야. 자습, 양성자 반응. 이게 CNO야.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그래프 그려주시고 칠판을 봅니다. 작은 별 상상해. 작은 별. 태양 정도로 작은 별. 작은 별은 주계열성이라고 하면 가운데에서 1000만 켈빈이 넘어서 수소핵융합이 일어나긴 해. 근데 작은 별이니까 중심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 작은 별은. 그래서 작은 별에서는 에너지를 생산할 때 pp로 생성하는 에너지량보다 CNO로 생성하는 에너지량보다 pp로 생성하는 에너지량이 더 많아. 작은 별은. 온도가 낮으니까 중심 온도가. 근데 큰 별 상상해. 엄청 커 별이. 그러면 중력이 너무 세서 중심 온도가 꽤 높아. 그럼 중심 온도가 높아. 큰 별에서는. 그러면 큰 별에서는 pp로 생성하는 에너지량보다 CNO로 생성하는 에너지량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이 그래프. 그럼 이 그래프에서 좀 어려운 문제는 이 교점을 물어봐. 교점. 이거 뭐 지금 외우지 마세요. 이거 내신 전에만 외우면 되는 거야. 이 교점 온도가 몇 도냐면 1800만 켈빈이야. 1000만 켈빈 넘어가면 수소핵을 융합시킬 수 있는데 1000만 켈빈 넘어가는 와중에 1800만 켈빈을 기준으로 pp가 우세하니 CNO가 우세하니 갈립니다. 그럼 참고로 태양은 여기 있습니다. 이게 태양이야. 태양의 중심 온도는 약 1500만 켈빈. 그래서 태양은 pp가 우세해요. 여기까지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양은 pp가 우세해.
그래서 아까 이 그림에서 이게 지금 태양 케이스였죠? 태양이 여기서 딱 주계열에 도달해서 살아가. 이때 수소 핵융합한다고 돼 있죠. 무슨 반응? PP 반응이 우세해. PP 반응이 우세해. 근데 태양 중심에서 CNO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는데 PP가 더 잘 일어난다는 소리야. 근데 이 별 있죠, 이 별. 큰 별. 이 별에서는 CNO가 우세해. 당연히 PP도 일어나지만 CNO가 더 우세하다는 소리입니다. 필기해 주시고 뒤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 22쪽 풀어주세요. 21, 22쪽 풀어주세요. 잠깐 끊었다 갈게요. 21쪽, 22쪽 풀어주세요.